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공통 21번과 22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그림 있죠? 자, 중심이 5고 반지름이 길이가 6이고 중심가의 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4분원이죠. 그죠?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 호 AB 위에 점 C를 잡는데 AC의 길이가 4루트 2가 되도록 잡았고, 그 다음에 말대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그죠? 자, 그래서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고요. AD 길이가 P 더하기 Q루트 7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2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사인 공식과 코사인 공식이에요. 방금 우리 문제 브리핑 해볼 때도 뭘 봤냐면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죠. 그죠? 삼각형의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는 거의 뭐가 나옵니까? 네, 사인 공식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만 따로 뽑아보세요. 왜 쌤, 이번에는 그림을 쌤이 어떻게 했나요? 오른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뽑아놨죠. 자, 왜 그랬냐 하면 이 그림에서 조금 중요한 사항이 이거예요. 쌤이 생각할 때. 자, 이거 이렇게 긋고요. 잘못 긋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이 90도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림이 조금 수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쭉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로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이 각도 그러면 세타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 상황을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1번. 자, 사인 세타 있죠? 자, 볼게요.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죠? 이 빨간 삼각형 있죠? 이 빨간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4루트 2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10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죠. 그죠?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12분의 4루트 2죠. 12분의 4루트 2라서 네,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코사인 세타는 뭘까요? 9분의 루트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 우리 이 작은 삼각형 한번 볼까요? 한타 색깔로.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볼게요. 2번은 삼각형 CED에서 사인 공식 쓰면 사인 세타 분의 뭡니까? CD의 길이죠. 사인 세타 분의 CD의 길인데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3루트 2라고 했죠. 그죠? 3루트 2라서 이거는 6루트 2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CD의 길이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고요. 이게 6루트 2라서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이제 뭐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조금 굵게 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금 이 연두색 사각형 보입니까? 이 연두색 사각형은요, 어떤 사각형입니까?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조금 더 확대해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면 이쪽 부분 각 있죠. 이쪽 부분. 이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자, 이제 줄일게요. 우리는 알파 더하기 세타는요, 파이가 될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할 거고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뭐냐 하면 삼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자, 그림으로 치면 C와 A와 D가 될 거고요. 이 각이 알파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까 방금 CD 4라고 구했죠? 이거는요, 4루트 2라고 구했고요. 자,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D의 길이죠. 이걸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 뭐 합니까? 코사인 공식 쓰겠죠. 자, 4루트 2의 제곱은 30입니다. 4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9분의 루트 7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될 거고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자, 여기에서는 9분의 8x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뭐 됩니까? 아까 9분의 루트 7이 아니고 3분의 루트 7이죠. 아까 쌤이 여기 또 계산 잘못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숫자가 낯설었어요. 3이고, 자, 그럼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그죠? 자, 그래 놓고 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3분의 8 루트 7 x는 16이 될 거예요. 자, 완전 제곱 만들려고 이랬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4 루트 7의 제곱이니까 9분의 112예요. 계산해 보면. 자, 이것도 9분의 112. 자, 그러면 왼쪽은요. x 더하기 3분의 4 루트 7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9분의 144니까 9분의 마침 256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요. x 더하기 3분의 4 루트 7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 더하기 3분의 16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x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3분의 16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P고요. 이게 Q가 됩니다. 그죠? 네. P 곱하기 Q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P 곱하기 Q는 뭐냐면 네, 마이너스 9분의 64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절대값이니까 9분의 64죠. 근데 앞에 9를 곱해야 되잖아요, 답은. 그래서 네, 21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네, 64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 22번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지는 4차 함수라고 했거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4니까 양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fx 자체는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대강. 그죠? 그 다음에 gx 있고 hx 줬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뭐냐면 gx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게요. fx하고 gx는 뭐냐면 gx를 절대값 한 게 fx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거하고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사실은 g-x죠. 그러니까 g-x가 f-x를 절대값 붙인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가와 나 있죠. 가와 나를 가지고 gx의 그래프 모양을 찾아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럼 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죠, 뭐. 자, X축을 가지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가 X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4차 함수 있죠, 그죠? fx가 요렇다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방금 문제에서요, gx의 절대값을 치운 게 fx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혹시 이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어놔 볼게요. 왜냐면 딱 요 극값을 가지는 요 부분, 요렇게 해놔야 그래프가 좀 잘 그려지니까요. 그러면 이거의 후보는요, 이게 gx의 후보예요. 쌤이 gx라고 안 하고 그냥 gx의 후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f-x의 절대값이 g-x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미분한 거 있죠, 그죠? 미분 계수를 봐야 돼요. fx는 고정입니다. fx는 고정인데 아직 우리가 gx를 확정을 못했죠. 자, 내 셈이 여러 보조선 건하는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미분하면 뭡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미분하면 음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미분하면 양수죠. 그죠? 자, f-x f-x 있죠? f-x에 절대값을 잡은 게 g-x라 했거든요. 이거는 이게 위에 있어서 양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미분하면 음수잖아요. 이거의 절대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gx를 통째로 전체 다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어려워요. 일단 요 앞에 구간에서는 gx는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 볼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f-x가 뭡니까? f-x가 양수죠.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g-x는 음수예요. f-x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 구간에서는 gx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자, 이 부분은 또 음수죠? 음수인데 밑에가 양수니까 밑에는 gx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양수인데 이건 음수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gx 있죠? 일단 이 gx의 후보가 빨간색 영역이라는 거 셈이 한번 살짝 지워서 보여볼까요? 네, gx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눈치채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들 있죠? 이 빨간색들을 우리는 X축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둥둥 떠 있잖아, 그죠? 위치시키는 거, 그거 찾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모르는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인지 A인지 뭐 알파라고 하죠, 뭐. 이 알파를 기점으로 이 HX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살짝 느낌만 한번 보면 일단 4x 더하기 2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음수죠.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요거 적절하게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hx하고 gx를 적절하게 곱해서 모두 연속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이 아이가 음수인 영역이고 이 아이가 양수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자, 즉 두 개를 곱한다 생각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고 또 양수 돼요. 그러면서 요 앞뒤로 hx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요쪽에서 4x, 자, 4x 더하기 2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여기는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핵심은 연속인 함수 있죠, 그죠? 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인 함수는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하면,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조선을 좀 그어볼까요? 뭐, 세 개가 있다고 해보죠, 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것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떨어져 있고 이 부분은 서로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려주고, 아까도 우리가 대략 살펴봤지만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냐면 이쪽은 hx 4x 더하기 2고 여기도 4x 더하기 2라고 생각할게요. 2라고 생각하면, 자, 이게 이쪽에서는 이 값 자체가 음수고 이 값 자체가 양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0이고요. 그래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뭐가 될까요? 이 점은, 네, 이게 우리는 알파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알파의 역할을 할 건데 요걸 기점으로 이제는 이 좌표를 찾아준 건데, 아까 선생님 말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알파의 역할을 할 거라 했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쪽 부분에서는 4x 더하기 2고 이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요. 아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요, 이쪽 영역 있죠? 어디 갔죠? 네. 이쪽 영역에서는 어차피 음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4x 더하기 2하고 뭡니까? 이거 2x 더하기 3이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x가 1이 되고 x는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이쪽에 싹 지워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문제가 다 맞아져. 이 빨간색이 x축과의 관계,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뭔가 여기에 0이 있겠죠? 그러면 요때 G0가 뭐가 됩니까? 양수. 아까 문제에서 G0가 3분의 40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조건까지도 모두 만족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아이고, 지워져 버렸다. 그죠? 뭐, 그리면 되죠. 뭐. 요렇게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점을 찾아주는 게 좀 까다로워요. 네, 이렇게 이제 GX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쌤이 또 약간 참고 삼아 이 그래프에다가 fx는 어떤 모양일지 한번 표기해 볼까요? 금방 지울 건데 fx는 아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 잠시만요. fx는 이게 fx랬죠? fx는 극값으로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과 이 아이를 갖는 건데 이 아이는 우리 아직 모르니까 베타라고 한번 놔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적분 계산입니다. 뭐냐면 아까 방금도 봤지만 f-x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과 베타에서 해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f-x는 앞에 개수는 모르겠지만 x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이 앞에 개수가 붙겠죠. 근데 아까 fx가 4x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미분했을 때 이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16이 와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할 거거든요. 이거를 전개를 할 건데 우리 뭐 요런 것 전개를 한다 하면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과 뭐가 됩니까? 베타죠. 그러면 이거는요 16에 자 x 세제곱 자 이거 세 개 합하면 뭡니까? 베타죠. 마이너스 베타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세 개를 각각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베타 2분의 베타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남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가 될 거고요.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베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플러스 4분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개를 하면 16x 세제곱 네 16x 세제곱 마이너스 16 베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따라서 fx는 뭐가 됩니까? 4x 4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3분의 네 요거 적분하니까 3분의 16 베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4베타 x 더하기 c가 되죠. 근데 아까 봐보세요. f0 아까 0이 여기에 있거든요. 0이 여기 있을 거라서 g0와 f0가 같죠. 즉 요 뒤에 f0가 3분의 40이니까 요 뒤에 3분의 40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베타만 구하면 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자리가 화면이 다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다시 fx를 다시 써주면 자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베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4베타 x 더하기 3분의 40이죠. 근데 이제 원래 그림으로 가면 베타를 넣었을 때 뭐가 됩니까?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베타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4베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베타 4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4 베타 제곱 더하기 3분의 40이 0이 되는 거죠. 이식 정리할 거죠. 자, 이거는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베타 4제곱 더하기 2 베타 제곱 더하기 3분의 40이죠. 마이너스 3을 곱해줄까요? 4 베타 4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6 베타 제곱 마이너스 40은 0이고요. 2 베타 4제곱 3 베타 제곱 20이 0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2하고 1에다가 4, 5 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8하고 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즉 2 베타 제곱 더하기 5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0이 안 되니까 베타가 뭐가 됩니까? 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수거든요. 아까 베타는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살살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G1하고 H3을 구하라 했죠. 자, 요 문제 상으로 내려와 볼게요. G1은 뭐냐 하면 G1은요. G1은 요 밑에 있죠. G1은 요 밑에 있는데 F는 여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G1 대신에는 F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이거는 뭡니까? 자, 요 식에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베타를 2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fx식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fx는요, 자, 4x 4제곱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분의 40이 됩니다. 자, 그래서 f1을 구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2 더하기 8 더하기 3분의 40이죠. 자, 여기에서 뭐 나옵니까? 3분의 8 나오죠?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10 돼서, 이거는 3분의 38이 돼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38이고, 이제 H3만 구하면 되죠. 아까 이거, 바뀌는 점, 이게 2분의 1이었거든요. 그죠?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보다 3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3을 넣으면 돼요. 자, 여기다 3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9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할까요? 뭐가 됩니까? 화면이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마이너스 3분의 38 곱하기 마이너스 9죠. 양수 3 되니까 뭡니까? 114가 됩니다. 이 문제 진짜 힘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자, 쌤 나름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반드시 혼자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다시 수고했습니다. 안녕.